안녕하세요, 리오입니다. 오늘은 역전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 자전거를 배울 때를 떠올려 보세요. 처음엔 핸들을 너무 많이 꺾어서 넘어지기도 하고, 브레이크를 너무 세게 잡아서 몸이 앞으로 쏠리기도 하죠. 그때 우리 뇌는 무슨 생각을 할까요? 아, 핸들을 이만큼 꺾으니까 넘어지는구나. 다음엔 좀 살살 꺾어야지. 이게 바로 학습입니다. 오차를 발견하고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찾아내서 다음에는 그러지 않도록 수정하는 것. 딥러닝도 똑같습니다. 딥러닝은 단순히 답이 틀렸네 하고 끝나는 계산기가 아닙니다. 중요한 건 이 오차를 줄이려면 수많은 가중치 중 누구를 얼마나 고쳐야 하는가를 찾아내는 것입니다. 이것을 역전파라고 하며 오늘은 역전파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역전파는 영어로 백프로파게이션이라고 합니다. 직역하면 오차를 뒤로 전달한다는 의미죠. 우리가 팀 프로젝트를 했다고 칩시다. 결과가 엉망이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냥 우리 팀 망했어 하고 끝내면 다음 프로젝트도 망하겠죠. 누가 어느 부분에서 어떤 실수를 했는지를 따져봐야 합니다. 기획이 문제였나? 디자인이 문제였나? 아니면 발표자가 떨었나? 이렇게 결과에서부터 시작해서 거꾸로 원인을 찾아 올라가는 과정이 바로 역전파입니다. 신경망은 기본적으로 순전파와 역전파를 무한 반복하면서 똑똑해지는데요. 먼저 순전파는 데이터를 넣어서 예측값을 내놓는 과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정답은 0.8입니다. 라고 외치는 거죠. 그리고 역전파는 틀렸어. 정답은 1이야. 0.2만큼 차이 나네? 이 오차는 네가 계산한 가중치들 때문이니까 뒤에서부터 하나씩 고쳐나가자 라고 명령하는 과정입니다. 결국 딥러닝의 학습은 누가 얼마나 잘못했는가를 각 가중치에 전달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고쳐야 할 팀원들이 누군지 봅시다. 먼저 입력층인데요. 공부 시간, 수면 시간과 같은 데이터 X1, X2, 그리고 XK 등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은닉층입니다. 정보를 가공하는 중간 단계로 H1, H2, 그리고 HN까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출력층인데요. 합격할 확률은 80%입니다. 같은 최종 결과 Y를 냅니다. 여기서 핵심 정보는 가중치입니다. 입력층과 은닉층 사이에 WKI, 그리고 은닉층과 출력층 사이에 W-IJ가 있죠. 네, 은닉층의 뉴런 하나가 계산되는 과정을 수식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네, 여기 괄호가 빠져 있네요. 네, 이게 맞습니다. 이 수식이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 간단합니다. 시그마 WX는 가중합으로 입력값에 중요도 W를 곱해서 전부 더하는 것입니다. 수학은 80%, 영어는 20% 같은 비중이죠. B는 편향으로 기본적으로 깔고 들어가는 기본 점수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F는 활성화 함수, 이것들을 다 더한 값을 비선형적으로 변환합니다. 이것이 없으면 신경망은 그냥 단순한 1차 함수에 불과하게 되겠죠. 복잡한 세상을 이해하려면 이 비선형성이라는 굴곡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렇게 앞에서 뒤로 흐르며 결과를 내는 것, 여기까지가 일반적인 순전파입니다. 네, 예측값이 나왔으니 정답이랑 비교해 봐야겠죠. 그 도구가 바로 손실함수, 로스 펑션입니다. 가장 많이 쓰는 평균 재고보차, MSE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여기서 Y는 모델의 예측값, T는 실제 정답입니다. 왜 제곱을 하고 2분의 1을 곱할까요? 먼저 제곱을 하는 이유는 오차가 플러스든 마이너스든 관계없이 크기로만 보기 위해서입니다. 2분의 1을 하는 이유는 나중에 미분했을 때 지수 2가 내려오면서 깔끔하게 사라지게 하려는 수학적인 배려입니다. 참 친절하지 않습니까? 이제 핵심 질문입니다. 오차 1을 줄이려면 가중치 W를 어떻게 바꿔야 할까요? 이걸 알기 위해서 우리는 편미분을 사용합니다. 네, 이 값은 가중치 W를 아주 살짝 변화시켰을 때 전체 오차 2가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는가를 나타내는 민감도 지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값이 크다, 그 가중치가 오차에 엄청난 영향을 주고 있다는 뜻이니 많이 고쳐야 하겠습니다. 만약에 값이 0에 가깝다,
그 가중치는 지금 잘하고 있다는 뜻이니 가만히 둬도 된다는 뜻입니다. 이제 본격적인 역전파의 계산입니다. 역전파는 무조건 출력층부터 시작합니다. 왜일까요? 정답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얼마나 틀렸는지가 처음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공식이 바로 체인룰, 연쇄 법칙입니다. 우리는 손실 2를 가중치 W-로 직접 미분하고 싶지만 그 사이에는 활성화 함수도 있고 가중합 계산도 끼어 있어서 한 번에 점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체인룰을 써서 징검다리를 건너갑니다. 이것이 바로 정답과 예측값 사이의 거리, 오차 그 자체고요. 이건 활성화 함수를 통과할 때의 기울기, 그리고 입력값의 크기입니다. 이 세 개를 곱하면 드디어 해당 가중치가 오차에 기여한 책임 점수가 나오는데요. 이 점수를 바탕으로 가중치를 업데이트합니다. 가중치를 업데이트하는 방법은 직전 영상인 경사하강법 편에서 설명했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출력층의 가중치를 다 고쳤는데요. 이제 더 깊은 곳, 은닉층으로 들어갑니다. 여기가 역전파의 진짜 묘미입니다. 은닉층의 뉴런들은 정답을 직접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 단계에서 계산된 오차들을 자신들이 연결된 가중치만큼 이렇게 나눠서 전달받습니다. 쉽게 비유하자면 식당에서 음식이 맛없다는 컴플레인이 들어왔을 때 홀 매니저가 주방장에게 손님들이 화났어요 라고 전달하고, 주방장은 다시 재료 담당자에게 당신이 준 고기가 30%만큼 문제였고 당신이 만든 소스가 70%만큼 문제였어 라고 전달하는 과정과 같습니다. 이렇게 오차가 뒤로 흐르면서 모든 층의 가중치들이 내가 이만큼 잘못했구나 를 깨닫고 반성하게 됩니다. 결국 역전파의 핵심은 피드백의 선순환입니다. 수천만 개의 가중치가 있어도 이 체인룰과 편미분을 이용하면 아주 효율적으로 모든 가중치의 책임 소재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딥러닝이 단순히 운 좋게 정답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논리적으로 오차를 줄여나갈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죠. 오늘 배운 내용을 한 문장으로 정리해 볼까요? 앞으로 가면서 오차를 확인하고 뒤로 돌아오면서 가중치를 똑똑하게 고친다. 이 단순하지만 강력한 원리가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AI의 심장입니다. 이 수식의 흐름을 이해하셨다면 여러분들은 이미 딥러닝 전문가의 길에 들어서신 것입니다. 질문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다음 영상도 기대해주세요.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